안녕하십니까?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바람직한가의 찬성 측 코나투스 팀입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내린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 취지문에 따라 바나나 산업의 위기란 바나나의 유전적 다양성 부족 문제로 인하여 푸사리움 곰팡이 TR4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저희 팀은 세 가지의 논거를 들어 위 논제에 찬성하는 바를 표합니다. 첫째, 바나나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육종 재배 방식으로 인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바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바나나 재배에서 사용하던 육종 재배 기술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서로 교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품질과 생산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로미셸 바나나의 경우 영양생식으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문제로 푸사리움 곰팡이 TR1의 급격한 확산을 막지 못하여 1960년대 이후 이제는 거의 멸종된 작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가능합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해당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증진시켜 병해충으로 인한 바나나의 품질 하락,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바나나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둘째, 바나나 산업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위 산업에 종사하는 농부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과 동시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SAA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유전자 변형 작물 덕분에 지난 20년간 평균 농작물 수확량이 22% 증가함과 더불어 농가 수익이 68% 증대되었으며 평균 농약 사용량이 37% 절감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나나 산업에 유전자 변형 기술을 도입한다면 바나나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 향상과 농약의 사용이 감소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기 표면의 탄소 보유량이 높아지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유전자 변형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안전성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WHO와 FAO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덱스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 사용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유전자 변형 작물의 종주국인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권 국가들 또한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 평가는 과학적 방식, 비교 분석, 사안별 평가 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쳐 수정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팀은 오늘 위 세 가지의 논거를 들어 본 논제에 찬성하는 바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니언즈팀 1번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란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즉 GMO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포함한 원하는 특성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넣어 원래 성질을 바꾸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는 유전자 변형 기술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고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입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변형 기술이 완벽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삽입된 새로운 유전자가 항상 이론대로 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더 많으며 표적 기타 효과 및 돌연변이 등등이 그 원인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유전자가 세포의 DNA 속으로 삽입되어 세포 자체에 엉뚱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발현될 수도 있어 그 부분의 유전자 집단의 조절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A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쌀인 황금쌀을 만들었는데 비타민 A 결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에 근거하여 유전자 변형 기술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전자 변형 기술은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유전자 변형 식물의 꽃가루가 타 종과 교배하게 되면서 변형 유전자가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제1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생물의 수평적 유전자 이동, 유전자 흐름입니다. GMO 기술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그로박테리움에 Ti 플라스미드에 있는 tDNA에 원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tDNA가 식물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전자 변형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미생물이 생태계에 유출되면 표적했던 작물을 넘어 생태계의 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실제 L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국내에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LM 연화 식재가 2017년 유출되어 LM 카놀라 식재로 2019년에 발견됐던 사례를 대표로 추가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301개의 지역에서 797개의 LMO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나나 산업이라는 틀에서는 바나나 산업이라는 틀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기존의 야생 바나나는 약 1000종에 이르고 200째 바나나까지 있을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했지만 바나나 산업이라는 틀을 씌우고 이윤 극대화 및 대량 생산의 목적을 맞춤으로써 영양 번식을 하는 300채 바나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바나나 산업이라는 틀 안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은 증가할 수가 없으며 이는 또다시 푸사리움 곰팡이의 변종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현재 상황을 회피할 수단일 뿐 해결책이 아니며 해결책은 푸사리움 곰팡이로부터의 회피가 아닌 공존입니다. 사실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를 다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 자체가 변종 때문입니다. 이에 인간은 병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백신을 택했습니다. 푸사리움 곰팡이와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교차조사에서 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이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역적임을 명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측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통 육종 재배 방식에서 품질 개량을 위해 교배라는 방법을 사용해왔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교배를 통한 재배 방식에서조차 우리가 원하는 형질 이외에 원하지 않는 형질도 전달될 수 있어 원하는 특성만을 가진 작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유전자 변형 기술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여 정확한 유전자 표적을 통해 유전자를 조작하여 종자에 원하는 형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 기술이 기존의 육종 재배 방식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품종 개량 자체는 유전자 예, 변형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품종 개량 자체는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저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 교차조사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은 예, 아니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작물 유전자를 유전자 변형 기술로 개량하게 되면서 농가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GMO 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농약 사용의 절감 효과로 인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유전자 변형 작물은 개발 완료 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후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다른 생물체에 대한 영양 평가, 잡초화 가능성, 유전자 이동성 평가와 같이 여러 방면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점은 사전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출되고 증명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영국의 과학 저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가 GMO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마크 라이너스는 GMO 반대론자였다가 현재는 GMO 찬성론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반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그로미셸 종자와 현재의 캐번디시 종의 위기 상황이 공통점이 푸사리움 곰팡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푸사리움 곰팡이는 어떤 농약도 듣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에 따라서 근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유전자 백신의 기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박 때 더욱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처지에 따르면 2040년까지 TR4 감염 지역이 1만 6천 km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100억 달러, 우리 환화로 약 12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대비해 GMO 기술 말고 말씀하신 백신 기술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를 입증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연구 사례와 실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네.
GMO 기술의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 방식 중 하나인 비상동 말단 접합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반론에서 이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입론 때 푸사리움 곰팡이와 바나나의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과거 그로미셸의 사례만 보더라도 공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미셸 종자가 현재는 멸종 위기에 닥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공존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 2번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품종 개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전자 변형 기술과 품종 개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차이점요. 네. 기존 유성 생식을 통한 품종 개량은 그 자손 중에서 우수한 형질을 선별한 다음에 그것을 유성 생식을 통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캐스9을 사용하여 더욱더 정확한 표적의 DNA 형질을 도입하여 변환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의 비표적 절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표적 결단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했던 사례가 존재하지만 애초부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뿐만 아니라 GMO 기술 또한 그 성공률과 실패율이 있는데 실패율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그건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미셸이 거의 멸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네, 거의 멸종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멸종됐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직 그로미셸의 종자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아니라 이 그로미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로미셸을 지금 TR4, 푸사리움 곰팡이 TR4 변종이 캐번디시 바나나에 영향을 주는 건데 실제로 연구 사례에 따르면 이 TR4 변이가 그 그로미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금 활용할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R 변이가 그로미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적은 영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충분히 이제 화학적 방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자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이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인체 그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인체와 환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그 이제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육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MO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그로박테리움을 활용해서 그 미생물의 플라스미드에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시키고 이 아그로박테리움 토양 미생물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실제로 그 사례로 그 2017년 우리나라에서 그 LM 면화를 제작하였더니 주변에 있는 그 유전자 변형을 시키지 않은 LM 카놀라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유전자 이동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찬성 측이 주장하셨던 유전자 변형 기술이 환경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모순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형질 과정에서 아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GMO. 근데 방금 사례는 LMO 아닙니까? 이게 GMO와 LMO가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그 차이점은 LMO는 실제로 그 살아있는 생물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아그로박테리움을 통해서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이 환경에 그리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그로박테리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크리스퍼 유전자에서 아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균의 번식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서는 아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용한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GMO에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입론에서 GMO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만든다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 GMO를 저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 돌연변이로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가 인체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구체적 근거 자료가 있나요?
반박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반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교차 조사 때 제가 반대 측에 기존 전통 육종 제해 방식에서 품질 개량을 위해 교배라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배 방식에서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형질 이외에 원치 않는 형질조차 전달될 수 있어 원하는 특성만을 가진 작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GMO가 표적 이탈 그리고 원치 않는 형질이 도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GMO 기술을 반대하기에는 기존의 육종 재배 기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R4 변이가 그로미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그리고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확률과 그리고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입론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이 개발 완료 후 사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후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 측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는 아그로박테리움이 실제로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승인 과정에서 검출되고 검증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크리스퍼 캐스9의 표적 이탈 발생률 또한 이미 사전 승인 과정에서 환경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검출되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점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마크 라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GMO 반대론자였던 마크 라이너스가 현재는 GMO 찬성론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과학의 씨앗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GMO 찬성론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전자 공학의 잠재적 위험성과 이로움에 대한 과학적 평가들은 자신이 그동안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현존하는 어떤 유전자 배양식품도 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시는 GMO에 대한 우려성은 오히려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의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차조사 시간 때 TR4 병원균과 그로미셸 그리고 현재의 바나나의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 산업의 위기 자체가 캐번디시의 종자가 유전적으로 TR4 병원균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고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공존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산업 위기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지에 따르면 2040년도까지 TR4 감염 지역이 16,000km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100억 우리 환화로 12조 1천억 원에 달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백신과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반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팀 이번 토론자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로미셸이 푸사리움 곰팡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며 그로미셸이 사라진 이유가 푸사리움 곰팡이와 바나나의 공존이 불가능했고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50년대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전자 변형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한 유전자 백신 그리고 푸사리움 곰팡이 백신 이 백신과 같은 다양한 유전자 기술, 유전공학 기술들이 발전하였고 때문에 푸사리움 곰팡이와 이 바나나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푸사리움 곰팡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는 이 식물체 백신은 이제 유도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유도 저항성이 유도 전신 저항성과 이 전신 획득 저항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유도 전신 저항성을 이용하게 될 텐데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기량 근본 세균을 뿌리에 감염시켜 지상부로 저항성을 유도하는 것을 이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찬성 측에서는 이 안정성 규제,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 충분히 유전자 변형 기술이 식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LMO, 아까 말씀드린 LMO 변화가 LMO 카놀라로 퍼진 사례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고 환경 유해성 평가가 이에 따라서 정말 확실한 것인지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과학자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유전자 변형 기술의 반대론자였다가 찬성론자로 변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반대론자였던 사람이 찬성론자로 변했다고 해서 정말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저희도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부터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단지 뭐 유전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유전자 이 백신의 원리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오히려 TR4에만 그러니까 페번디시에만 영향을 주는 TR4에 대해서 그로미실의 생산을 다시 해보는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측 아까 주장에서 이 농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례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농약 사용량이 33% 줄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토론의 논제는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이고 이는 농약 사용과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교배 방식을 통한 품종 개량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다름 아닌 유전자 이동,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어떤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입론에서 두 번째 주장에서 했던 그 아그로박테리움의 그 TI 플라스미드에 있는 tDNA에 그 미생물의 그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써 그것이 유출된 LM 그 사건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MO와 바나나 유전자 변형 작물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크리스퍼 네.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배체인 인간과 동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6배체의 빵들 그리고 3배체의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상동염색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표적해야 하는 유전자가 많아서 비표적 결단 그리고 표적 이탈 효과 등의 효과가 발생해서 기술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표적 이탈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더 많다면요? 그런 확률이 더 많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실제로 GMO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발전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한 그 표적 이탈 효과, 비표적 결단을 감소시키려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다양합니다. 감소시키려고 발전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을 위한 기술의 활용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기술 자체의 한계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 자체의 한계는 GMO 식품이나 뭐 다른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드는데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 자체의 한계점이 있어서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아서 계속 시도를 하면 이제 비용이 당연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보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술 자체 한계점이 있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 이건 과연 GMO 기술이 효율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 바나나 산업에 위기가 온 이유는 푸사리온 곰팡이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자료에서 네이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바나나 재배 지역의 4분의 1이 그 푸사리온 곰팡이에 2040년에 그 푸사리온 곰팡이가 4분의 1이 확산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문제가 과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GMO 기술 자체 이런 기술적 한계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QC-AVA4가 현재 개발된 상태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으로 저희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시급한데 이런 기술 자체 한계점이 있고 그런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면 그럼 현재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푸사용 곰팡이 그 산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유전자 변형 기술로서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살충제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농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하셨는데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독점으로 그 종자의 가격이 오르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담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까? 다국적 기업이 독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바나나는 5개의 기업이 지금 다섯 개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농부에게 더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찬성 측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나 산업에 있어 농약의 절감이 현재 산업 위기에 극복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TR4의 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론 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1에서 TR4로 변이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로미셸이 캐번디시의 위기에 대안책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로미셸에 대한 변이가 다시 안 나타날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품종을 개발했을 때 다른 푸사용 곰팡이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유전자 백신 이외에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반대 측. 반대 측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그래서 그로미셸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푸사용 곰팡이 변종이 나타났을 때. 더 정확한 근거는 반론 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나나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개발도상국에도 이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점에서? 저희가 반론 때 정확한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도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 세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비상동물 말단 접합 방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육종 재배 기술과 유전자 변형 기술이 원리 측면에서 같은 방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육종 재배 기술과 유전자 변형 기술이 공통점을 가진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원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반론 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백신을 대안책으로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유전자 백신을 활용한 사례가 LMO를 제외하고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연구했던 사례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산업 위기에는 적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용된 사례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GMO 기술 또한 현재 문제가 있고 이걸 현재 지금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교차조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사리움 곰팡이 포자가 토양 내 감염 시 50년 이상 서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토지에 다시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은 50년 동안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막기 위하여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같은 바나나를 그런 토양에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바나나를 다음 반론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농약 사용량의 감소로 탄소 배출이 감소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의 생산비가 절감되어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갈 것임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약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바나나 가격이 감소할 것이고 이로써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임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GMO 기술을 통해서 비용이 더 증가, GMO 기술을 활용하고 종자가 더 비싸지면 비용이 더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반론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기술 자체의 문제점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O 기술 같은 경우는 아그로박테리움의 TI 플라스미드에 있는 tDNA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미생물이 유출되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또한 표적해야 하는 유전자 자체가 식물이기 때문에 6배체 그리고 3배체 이렇게 다양한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체여가지고 표적해야 하는 상독 염색체가 3배체이기 때문에 비표적 절단, 표적 이탈 효과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아까 입론할 때 네이처의 4분의 1, 네이처의 자료에 따라서 4분의 1의 바나나 재배 지역이 포사리움 곰팡이에 2040년에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자체의 문제점은 현재 기술 자체의 문제점을 현재 문제의 시급성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살충제 사용을 줄여서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바나나 같은 경우는 5개의 다국적 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농부에게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으로 종자의 비용이 올라서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에서 좀 더 요약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GMO와 크리스퍼 유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협력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GMO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문제점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현재 시급성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요약 및 재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퀸즐랜드 공대의 발표에 따르면은 위 대학교는 QC-AV4를 개발한 대학교인데요. 위 대학교에서는 위 산업 위기에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른 품종 또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유전자 백신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유전자 백신을 말씀하시면서 실험만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아닌 사례를 말씀해 주셨기에 적용이 아닌 실험만으로는 주장에 우려가 있는 바입니다. 또한 표적 이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물의 한 종류인 애기장대에서 비상통 말단 접합에 의한 돌연변이 형성 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크리스퍼 틈새 형성 요소에 비효율적이었으며 틈새 형성 요소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비슷한 효율을 내었으나 표적 이탈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해냈습니다. 위 출처는 2014년 5월 칼스루의 공과대학 푸타 연구팀에서 개발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식물에서 만약 크리스퍼 캐스9을 사용할 시에는 다른 상호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애기장대 또한 식물에 포함되고 애기장대는 식물의 유전적인 특징을 실험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최종 변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자 백신을 보완할 다른 제약책 또한 최종 변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팀 최종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오히려 유전자 변형 기술을 도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생태계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찬성 측에 계속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규제, 안정성 평가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주지 않으셨고요. 또한 아까 저희가 GMO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차조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이 아그로박테리움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위험성이 있던 평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주장을 뱉어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물론 유전자 식물 백신 기술 그리고 캐번디시를 그로미실로 다시 바꾸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례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면 이것은 이미 사용된 기술이고 그럼에도 부사용 곰팡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이론을 갖고 이를 활용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직 물론 저희도 이 바나나 산업의 위기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제시한 유전자 식물 백신 기술 그리고 캐번디시를 그로미실로 바꾸는 방법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유전자를 만드는 염기 서열이 현재 모두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린 지금 GMO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 산업의 위기의 해결에 GMO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전자 변형의 기술의 활용이 바나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저희가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선 토론에서 저희는 충분히 입증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나나 가격 결정에는 생산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비에는 제초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작물은 제초제의 감소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생산비에서 제초제의 사용 절감 효과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GM 기술의 긍정적인 이점은 바나나 산업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나 산업에서의 소비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반론 시간 때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에 대한 영향입니다. 소비 주체는 환경이 아닙니다. 소비 주체는 인간입니다. 앞선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유전자 변형 기술은 기존 육종 재배 기술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진보된 기술이다. 둘째,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는 농부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셋째,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인해 인류는 지속적인 바나나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GM 유전자 그리고 GM 종자에 대해 가지는 우려점들은 지역적이고 확증 편향된 정보의 노출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버리고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